당신이 자원 없이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작은 일상적인 실수가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않고 돈을 배수한다는 신호입니다. 부족은 아무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습관, 결정 및 태도의 벽처럼 점진적으로 지어졌지만 실제로는 위장된 함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급여를 받고 노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만 결국 손가락 사이의 물처럼 돈이 사라집니다. 경제, 정부 또는 불운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진실은 문제의 근원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빈곤은 돈의 부족일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 패턴의 결과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사람을 약화시키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적 선택이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위대한 상인과 기업가들은 결코 문을 비워두지 않았으며 비생산적인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와 같은 문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테이블이 풍부하거나 비어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작은 세부 사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리학자 빅토르 빅터 프랭켈은 이미 삶의 의미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미가 상실되면 그 행동을 안내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돈은 혼란이 됩니다. 균열로 가득 찬 용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채우는 만큼 물은 항상 빠져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달성한 모든 것을 달성하는 재무생활에서 균열 역할을 하는 4가지 근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닫히지 않는 한 안정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양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카른만, 데니얼 코너먼은 결정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연기는 또 다른 정체의 날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음 달에 저축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재정을 조직할 것인가? 또는 딜이 나아질 때 일에 음소거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이 모호한 약속은 몇 년 동안 스스로를 끌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인들은 항상 번영이 주어진 말로 지출된 돈, 투자한 시간 동안 책임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작은 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빈곤은 자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의 결과를 보는 것은 거부입니다. 오늘 돈을 조용히 훔치는 4가지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그것들을 식별함으로써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재정적 불안정의 실제 원인은 나오지 않고 행동 또는 부족에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거나 이러한 결함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의 첫 번째이자 가장 미묘한 것은 명확한 목표 없이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칠 줄 모르고 일할 수 있지만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돈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전통은 항상 필수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이 없다면 어떤 분은 도구가 아닌 부담이 됩니다. 프랭켈은 이미 인간이 지우가 있을 때 최악의 상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것 없이는 높은 급여가 만족을 얻지 못할 때까지 그 사람은 빈 공간을 충동 구매, 산만함 또는 피상적 상태로 채우도록 이끌어냅니다. 돈은 내부 통증에 대한 진통제가 되지만 치유 대신 문제는 악화됩니다. 나침반이 없는 선박을 상상해 보십시오. 항해, 양초가 가득 차 있지만 원으로 회전합니다. 세일러는 속도로 자신을 고려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출발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오류는 일반적인 변명 뒤에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 미래를 계획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는 부는 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해한 문구는 빈곤의 씨앗입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왜 내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상인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자녀를 교육하거나 유산을 구축하거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작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고객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PR
따라서 이머라 트레프은 의미의 부족입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의 돈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몇 년을 훔쳐서 실제로 무엇을 모르고 당신의 인생을 일하는 것을 보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더 일반적으로 행동보다 더 많은 단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미 첫 단계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형이 없는 약속은 배경 점검과 같습니다. 결코 존경받지 않을 것입니다. 코너먼은 이것을 인지 함정지라고 불렀습니다. 두뇌는 과제가 이미 충족된 것처럼 의도를 언어화하는 행위를 해석하여 실제 동기를 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당신의 경력을 저축, 투자 또는 바꿀 것이라고 맹세할 수 있지만 종이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컨테이너만큼 위험한 금융 컨테이너의 두 번째 균열입니다. 언뜻 보기에 꿈을 친구들과 나누거나 목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발음된 각 단어는 행동으로 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고대의 지혜는 사람의 힘이 그가 약속한 것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대해 측정된다고 가르칩니다. 말을 쉽게 분배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끝납니다. 각각의 완화되지 않은 약속은 의식에 무게를 두고 존재를 빈곤하게 하는 도덕적 비디입니다. 두 장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중 한 명은 곧 자신의 워크숍을 열 것이며 그의 작품이 유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 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아름답지만 속이 빈했고 각각의 새로운 약속은 그를 다른 사람들의 눈에 평가절하했습니다. 두 번째 장인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했고 일찍 일어났고 구원을 얻었고 그의 기술을 적용했으며 어느 날 그의 워크숍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소와 결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빈 대화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코너먼의 또 다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발표할 때 뇌는 잘못된 정보 감각을 기록하여 실제 행동을 파괴하는 순간 만족을 생성합니다. 말은 미래의 연료를 훔칩니다. 사고방식 학자인 캐롤 덱은 진정한 성장이 말하지 않고 그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큰 오해는 언어를 위해 처형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다. 캐렐 덱이 말한 성장 사고방식은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습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부자는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행동의 오류는 권리에 대한 수천 가지 이상의 토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마비된 가난한 사람들은 단어의 주기에 갇혀 있습니다. 앤젤러 더커스는 이 점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는 지속성은 환상입니다. 대화에서만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지속성은 직장에서만 존재합니다. 반복적으로 과제로 돌아오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계획만 반복하는 사람들은 빈곤에서 정체됩니다. 컨테이너의 두 번째 균열은 말과 행동 사이의 균열입니다. 장애물이 약속을 파괴하기 때문에 인생이 깨지기 쉬지만 이미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결코 파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더 깊고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닥치고 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도달합니다. 주의는 가장 귀중한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빈곤의 세 번째 오류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돈은 초점이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부족은 에너지가 사라지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일하고 노력할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분열되면 결과는 0이 됩니다. 켈 누포어트는 이 깊은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집중된 사람은 하루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알림, 가십, 사소한 관심사와 같은 피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끄고 기회를 탈출합니다. 시장에서 두 상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동시에 5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에 의해 산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토론. 실제 요구를 듣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잃습니다.
다른 고객은 각 고객에게 주에 깊게 듣고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그는 외치거나 자랑하지 않지만 그의 입장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차이점은 제품이 아니라 관심의 질입니다. 모어건 하우젤은 돈에 대한 행동 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얻는 금액이 아니라 행동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빈곤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1,000을 벌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이 분산되면 1,000은 미미한 지출로 사라지고 당신은 빈손을 얻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주의는 기도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당신의 삶은 있습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생명은 혼란스럽고 누출로 가득합니다. 마음이 집중되면 삶은 성실성을 얻습니다. 라이언 할러데이는 장애물은 길입니다. 주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혼란을 보는 명확성을 보는 방법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산만해지고 목표로 방황했습니다. 빈곤의 세 번째 오류는 자신의 관심을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급여, 상사 또는 경제를 비난할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분산되지만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의는 동전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무익한 데 소비합니다. 부자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투자합니다. 이것은 네 번째 실수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는 행동이나 집중력이 없지만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시간에 대한 존중 부족. 시간이 가장 부족한 통화이므로 돈은 항상 시간에 첨부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마치 그가 무한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공허한 대화, 의도가 없는 작업, 아무것도 추가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귀중한 자원을 제로 변화에 소비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남자는 잃어버린 동전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일분을 회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자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을 기회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의 직원을 비교하십시오. 근무 시간 후에는 TV 이전에 앉아 무의미한 프로그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1시간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몇 년 후, 첫 번째는 운에 대해 불평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자체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각자가 시간을 어떻게 대했는지입니다. 빅터 프랭켈은 의미는 생존을 위한 힘을 주지만 시간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살 때 의미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나를 태우는 날은 그 의미를 포기합니다. 매 시간마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가장 힘든 일조차 목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허셜은 일시 중지의 양을 가르쳤습니다. 셔바트은 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정지 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순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휴식입니다. 매 순간은 독특합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멈추고 채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지 않고 그를 잃어버립니다. 이 오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하루는 길어 보이며 우리는 중요한 것이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몇 년이 되었고 몇 년은 삶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뒤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사소한 시간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레그 머큐는 필수주의에 따라 덜하지만 더 나은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시간이 실제로 중요한 것에 시간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회의, 빈 작업, 시간 낭비를 거부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네 번째 오류는 삶이 스스로 탈출하는 균열입니다. 돈이 회복되고 물체가 교체되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은 항상 공허함으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들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실수. 목적 부족, 행동이 없는 단어, 시간에 대한 관심과 무례한 시간. 그들은 함께 지루한 용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모든 균열이 고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여전히 겸손하더라도 더 이상 당신의 삶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4개의 함정을 분석했으며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존재를 침식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들은 당신을 끌어당기는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행동이 없는 말로 그는 자신을 속입니다. 분열된 주의로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무례한 시간으로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거두었습니다. 결과 악의적 인주기, 그 사람은 일하고 돈을 벌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보다 더 많이 말하십시오. 그것은 오펠에 의해 산만합니다. 마치 무제한인 것처럼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얻지 않고 잘못 사는 것에 대한 빈곤에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항상 강조되었습니다. 빈곤은 지갑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시간을 존중한다면 말하는 대신 행동을 하고 목적을 가진 삶을 거의 부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오류가 여전히 지배적이면 소득이 높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OS. 엔진은 힘을 줍니다.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무게를 잃습니다. 코너먼은 우리의 결정이 종종 환상에 의해 왜곡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덱과 더커스는 성장과 끈기가 재능을 극복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단계는 매일 주어지면 웅장한 약속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켈 누포워트와 마이켈 머큐는 불필요한 초점을 맞추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부의 기반을 만듭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단순한 진실에 얽혀 있습니다. 부는 사고가 아니라 올바른 습관의 결과입니다. 빈곤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운명을 형성한 운명을 정확하게 알 때까지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오류의 축적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돈과 시간을 계속 잃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기능이 흐르는 꽃병의 균열을 닫아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바로 거주하는 것은 정확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라이언 할러데이는 다음과 같이 썼다. 부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지어졌습니다. 이 4가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돈이 탈출을 멈출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일하면서 당신과 함께 머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은 적용이 없는 지식이 또 다른 형태의 빈곤이기 때문에 이해해서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빈손. 이 주기를 끊으려면 오늘날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테스트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가장 많이 유지하는 4가지 실수 중 어느 것이 있는지 식별하십시오. 그것은 목적이 없는 수다, 의미의 부족 또는 연기 습관일 수 있습니다.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자신과의 정직은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단어를 동작으로 바꾸십시오. 누군가에게 당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대신 첫 콘크리트 운동을 하십시오. 작은 경우에도 전화, 이메일, 30분 전용. 힘은 관성의 주기를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공간을 정리하십시오. 산만함을 제거하십시오. 청정 테이블, 단일 작업이 있는 노트북인 최소 1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주의가 집중되면 에너지가 비어 있습니다. 4단계,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30분 타이머를 넣고 실제로 중요한 것에 바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정시의 생명을 측정하면 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간단하며 정확하게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합니다. 각각은 5분에서 60분까지 요구됩니다. 그들은 검증 가능합니다. 하루가 끝나면 내가 제안한 일을 했습니까? 일주일 안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마음은 더 고요하고 가장 분명한 생각이 될 것이며 헛된 삶을 보내는 습관이 해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대인 전통은 큰 여행은 작은 제스처로 시작한다고 가르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는 지금입니다. 오늘이 단계를 수행하면
인생의 궤적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기물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년 안에 돈이 사라지고 인생이 지나간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이 기회가 탈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폐쇄해 왔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결론으로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빙고는 돈의 부족이 아니라 생각, 습관 및 단어의 패턴입니다. 그녀는 작은 대화, 지연, 집중할 수 없으며 자신의 시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부는 지갑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단어 및 행동과 관련하여 시작됩니다. 당신이 덜 말하고 더 많이 할 때 당신의 행동은 빈 연설보다 더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두르는 침묵을 선택할 때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위 에너지는 아이디어, 결과, 우리가 지속적인 부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뀝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시간을 가장 귀중한 통화로 만듭니다. 돈은 오고 간다. 그러나 헛된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터 빙고는 미래를 훔치는 반면 침묵의 부는 그것을 곱합니다. 생각, 지난달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대화에 에너지를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내일들 시작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습니까? 오펠이 필수품에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몇 번입니까? 이 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당신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랭켈은 의미를 힘의 원천으로 말했습니다. 코너먼은 우리가 어떻게 표면적으로 생각을 놓친지 보여주었습니다. 덱은 성장이 노력으로 태어났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해셜은 시간은 신성하며 헛되이 불타버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단일 벡터로 수렴합니다. 생각과 단어의 징계는 그것을 자유롭고 강하게 만듭니다. 빈곤이 당신의 마음과 말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단어는 씨앗입니다. 바람에 말이 잡초로 퍼졌습니다. 의도로 말한 단어는 기초가 됩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징계와 목적의 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작은 것, 즉 침묵, 명확한 단어, 간단한 행동으로 시작하여 그것을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를 향한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내부 및 외부.